내가 20억이 있으면 얼마 정도의 건물을 살 수 있을까? 1층이 얼굴이거든요. 아, 내가 5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내가 만약에 현금이 20억이 있다. 첫 번째는 10억이었고 네, 10억 써 왔다 갔다. 네. 그리고 20억이 있다. 20억 있으면 좋겠죠. 대출 아니고 그냥 온리 내가 활용할 수 있는 20억. 내가 20억이 있으면 얼마 정도의 건물을 살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네. 한 20억 정도 있으면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을 뭐 30, 40%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한 35억에서 한 40억 정도짜리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다라고 하면 50억에서 한 70억짜리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잘 아는 지역이다. 뭐 내가 좋아하는 지역이다. 매번 가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현금이 20억이 있으면 보통 한 50억 선 정도까지는 투자를 하려고 해요. 20억 정도 있으면 한 30억 정도를 받아서 뭐 50억짜리 매입을 할 수 있다. 아, 그렇죠. 50억짜리 건물에 60% 대출을 받으면 30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대출이. 그럼 현금 20억 있으면 50억짜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공실 걱정이 없는 건물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건물 문제 플러스 상권 문제인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건물이 좋은 건물이야. 얘는 대로변이 있고 얘는 약간 뒤쪽에 있어. 이 차이에도 가격이 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 나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1등을 투자를 할 때 전부 다 투자하면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공실 내면 어떡하지? 야, 이거 상권 확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덜 망하는 지역, 공실이 덜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 PD님께서 현금 1000억이 있어요. 현금 1000억이 있으면 뭐 대출 받아갖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2000억, 3000억 투자할 수 있어요. 어디를 투자하겠어요? 강남 가죠. 그 정도 금액 있으면 강남역 대로변 중에서 좀 메인 쪽으로 해서 이제 투자가 가능한 거죠. 아니면 테란로 대로변. 거기서도 또 대출을 받아서 네, 그렇죠. 현금 1000억 있으면 은행에서 VVIP 대접을 해줄 거 아니에요. 2천억, 3천억, 4천억까지 다 매입이 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쉽게도 500억밖에 없어, 현금이. 그게 아쉬워요? 500억밖에 없어. 그러면 아까 전에 강남역 대로변이 아니라 강남역 대로변 중에서 조금 외곽지역, 아니면 강남역 이면 중에서 메인 지역, 아니면 아까 테헤란로 대로변 중인데 역삼역에서도 좀 괜찮은 지역, 아니면 삼성역에서 좀 괜찮은 지역으로 해서 1000억, 2000억 정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더 아쉽게도 한 200억밖에 없어. 그러면 강남역에서도 대로변은 이제 못 가는 거고 이면도로 중에서도 메인 지역은 또 못 가는 거예요. 강남역 메인으로 가거나 테헤란로 가거나,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죠. 공실날 확률도 적어지는 거고 내가 임차인 또 가려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지는 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20억 있으면 5억은 여기 투자하고 5억은 여기 투자하고 5억은 여기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다시 묶어갖고 투자 실패 확률이 적은 그나마 안정적인 그렇죠. 쪽으로. 그런 대로 한꺼번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이거를 나눠놨다가 나중에 이도 줘도 안 돼요. 만약에 토지라면 토지 같은 경우는 1억 10군데 투자했어요. 그중에 한 군데만 대박이 나도 10억을 투자했다면 10억 이상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빌딩은 건물 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대박이 나지도 않겠지만 노후라는 게 있으니까 또 건물은 노후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강남, 홍대, 성수동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돈 있으면 조금 큰 금액을 투자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죠. 만약에 돈 있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홍대 어떠세요? 아니 돈 있으면 강남으로. 웬만한 강남이죠. 근데 강남에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홍대도 그렇고 성수동도 그렇고 좋은 지역이죠. 그렇게 핫한 곳이 생기는 그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핫해버리면 가격은 또. 근데 핫한 지역도 땡땡땡 길, 땡땡땡 로 이런 데도 많긴 한데 이게 내가 만약 10억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핫해져고 이제 사람들 많이 몰리고 갖고 내 건물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비싸게 받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핫했다가 갑자기 훅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노하우인데 투자를 할 때 알려드리는 게 내가 만약에 돈이 있어. 그럼 이거는 내가 평생 갖고 갈 거다라고 하면은 내가 10년 전이었으면 평생은 거의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0년 전이었으면 내가 어디서 살까? 지금이야. 강남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남은 너무 비싸서 못 살 것 같아. 근데 만약에 10년 전이었으면 어디를 사시겠어요? 강남.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내가 10년 전의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미래는 모르니까. 네. 하지만 과거는 알고 있잖아요. 10년 전이었으면 경리단길 하시겠어요? 용산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10년 전이었으면 강남, 홍대 쪽도 괜찮아요. 홍대, 성수동. 또 20년 전에 또 강남 살게.
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서 나중에 뭐 5년, 10년에 판다라고 하면 내가 5년 전이었으면 어디 살까? 10년 전이면 어디 살까를 고민한 다음에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뜨는 지역도 뭐 있겠지만 뜨는 지역보다 이게 금액이 적게 투자하는 거라면 뜨는 지역도 투자는 괜찮아요. 그런 건 이제 공동 투자로 뭐 이쪽 저쪽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런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 전 재산이 들어가거나 내 재산 중에 많은 재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전이었으면 10년 전에 어디에 샀을까를 고민한 다음 그쪽 사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건물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1층이 얼굴이거든요. 건물의 얼굴. 내 건물에 은행이 있다. 아니면 내 건물에 뭐 스타벅스가 있다. 이미지야, 이미지. 내 건물 뭐 1층 뭐 거기에 뭐 스타벅스니까 거기에 3,000원 올라와. 임차를 맞출 때 마찬가지야. 1층에 스타벅스 있으면 맞추기가 쉬운 거죠. 스타벅스 입구로 들어오셔서 2층이요? 아, 예, 그렇죠. 사무실에서 저 2층에 있는데 1층으로 내려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시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땡땡 부동산 위로 올라오세요 뭐 이런 거보다는 예. 1층에 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라면 좋겠지만 스타벅스 아니더라도 지저분하지 않은 그 그렇죠. 이미지의 가게가 하나 딱 있으면 나쁘지 않겠네요. 네, 음식점도 나쁘진 않은데 간혹 이제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어쩌면 음식물 쓰레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식물 관리하기 위해서 여름 때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쌀국수집 같은 경우도 냄새가 생각보다 심해요. 삶고 뭐하고 뭐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식당으로 이제 1층을 고르시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내 건물이 뭐 식당 거리 아니면 뭐 음식점도 많은 유흥 거리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임차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좀 깔끔한 뭐 2층부터는 오피스로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1층은 좀 깔끔한 업체로 맞추는 게 좋죠. 처음에 맞추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5, 6개월 기다리더라도 7, 8개월 기다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임차인을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한 번 맞추면 요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10년 동안 임차인을 못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괜히 잘못 맞추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해서 좋은 임차인을 맞추는 게 기다렸다 맞추는 게 좋죠. 노하우네요, 이것도. 다음은 200억인가요? 아직 안 끝났고요. 아까부터 뭐 10억대부터 이제 20억, 뭐 건물가 한 50억 선까지는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건물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이 건물을 어떻게 맞춰야 될 컨셉이 중요해요. 조그만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적당한 임차인 나오면 이제 맞출 수가 있는데 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건물을 오피스 빌딩을 만들지 아니면 상가 전용 빌딩을 만들지 아니면 근생 전용 빌딩을 만들지 아니면 1층은 어떤 업체에 있는지 내 컨디션을 내가 생각을 해서 맞춰야 돼요. 괜히 잘못 맞췄다가 그 임차인들끼리도 사이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건물도 내가 나중에 팔 때도 훨씬 더 편하고 그러니까 뭐 내 건물은 병원 건물이다 라고 할 때 병원에 다 들어가 있으면 1층에 약국 있고 뭐 하면 좋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아니면 살 때부터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매입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뭐 한 10억, 20억 뭐 기껏해봐 30억짜리 건물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 회사한테 못 맡겨요. 왜냐면 거기에 일정 부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50억 이상부터는 자산관리 회사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5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은행에 현금 20억을 집어넣어요. VVIP라고 해서 뭐 명절 때 뭐 과일이라든지 뭐 선물 같은 거 많이 받고 내가 가면 회장님 오셨습니까? 뭐 어떻게 뭐 대우를 해주는데 근데 만약에 건물을 50억짜리 사면 이거 고쳐주세요. 요새는 뭐 그런 건 없는데 뭐 형광등이 나갔는데 이거 언제 고쳐주시나요? 뭐 여기 비가 새는데 양변기가 고장났는데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야 내가 5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일정 부분 자산관리 회사한테 돈을 주고 그 회사에서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죠. 자산관리 회사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관리 팀이 뭐 지금 현재 저희 회사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임차인을 만나기 싫어 근데 월세를 올리고 싶어 그럴 때 자산관리팀한테 이거 월세 좀 올리게 해주세요. 주변시 임대시세 조사한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임차인과 접촉을 한 다음에 그 금액까지는 안 되지만 이 금액까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돈적인 부분 이런 거를 좀 중간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예, 임차인하고 내가 직접 다이렉트 만나지 않고 보통 이제 돈이 들어오면 통장에 찔릴 거 아니야. 3층이 임차인을 안 냈는데 3일 동안 안 냈는데 그러면 자산관리팀에다가 3층이 안 냈으니까 이거 확인해갖고 알려줘요. 그러면 거기서 전화를 해서 이제 하는 거죠. 만약에 계속 안 낸다라고 하면 여기 명도를 해야 되는데 소송 진행 좀 해주세요. 어차피 실비는 다 들어가지면 내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월세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이제 그런 회사한테 맡길 수 있는 거고요. 월세가 너무 적게 나온다. 뭐 만약에 1,000만 원 이하로 나온다라고 하면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야죠.
저는 50억짜리 사가지고 하면은 제가 전등 갈고 거기 청소하고 다 할 것 같은데. 아,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50억 만드는다고 또 바쁜 다른 일을 하겠죠? 아, 그렇죠. 현금 20억 있으면 뭐 자산관리 회사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내 건물에 대해 컨셉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네네. 예, 건물의 임차인은 받아야 되는 거. 특히 1층. 1층이 가장 중요해요. 1층이 건물의 얼굴이다. 예, 그리고 돈이 많으면 분산 투자하지 말고 웬만하면 좋은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해라. 아, 뭐이 건물이 내 건물이야라고 할 정도만한 평당 1억짜리 강남 이면도로 살래. 서울 외곽에 대로변을 살래.